새끼라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만 오해만 용지 작성하세요. 뭐 이런 시간입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시간입니다. 새끼라도 하세요.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오늘 할 교재 2 글의 주제 2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 8분 20초 재고서 풀고서 이 수업에 들어오면 됩니다. 8분 20초입니다. 더 많이 주면 안 돼요. 딱 8분 20초. 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답 맞춰보겠습니다. 자, 나한테 틀린 걸 보여줘야 됩니다. 16번에 5번 그 다음에 16번에 5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1번 20번에 3번 이렇습니다. 20번에 3번 어떤 거 맞고 어떤 거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 17번이랑 19번, 20번 17, 19, 2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제에서 푸는 것과 천천히 푸는 건 완전히 달라요. 네, 그 독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번이 모담률 49%죠. 이러면 안 돼요. 모담률 49%면 50%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4등급까지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죠? 4등급까지. 어떻게 보면 17번이 모담률 53%고 18번이 54%고 그 다음에 19번이 55%, 20번이 57%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뒤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4등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꼭 이게 등급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면 1등급도 아차하고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틀린 거니까. 자, 지금 푼 문제가 어디 문제냐면 지금 보시면 글의 주제죠. 글의 주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지랑 다르게 글쓴이의 주장과 요지와는 다르게 몇 번이냐면 23번이랑 24번입니다. 요즘에 원래는 이 앞부분 글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20번이 글의 주장, 21번이 밑줄, 22번이 요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이제 수능 전문가가 되자 이겁니다. 얘는 선지가 한글입니다. 그죠? 얘도 선지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은 20번하고 22번은 어떻게 하자? 20번하고 20번은 먼저 듣기 하면서 풀자라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21번은 뭡니까? 밑줄입니다. 그죠? 얘가 주제나 그죠? 얘가 제목이 보통 되고 그 다음 주제.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제 제목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3점짜리였습니다. 한 2년간. 근데 요즘에는 얘가 2점짜리가 되고 요게 3점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23, 24번이.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23, 24번 중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 이 글의 주제, 제목, 요지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비슷한 거죠? 요거는 주장하는 바 글의 요지. 그럼 이렇게 4개가 나오나요? 뒤에 하나 더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에? 41번, 42번이 이게 뭡니까? 얘가 제목입니다. 옛날엔 얘가 빈칸으로 나왔는데 얘가 다시 뭐가 나온다? 요즘에 어휘가 나온다. 요게 3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기본 문제에다가 기본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21, 23, 24 그 다음에 20 쭉 가서 29번 어법 30번 이게 뭐예요? 어휘입니다. 요즘에 이게 3점짜리죠. 예전에는 어법이 3점짜리였어요. 이제 이게 3점짜리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풀고 31번 넘어가지 말고 어디 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풀 모의고사를 푼다면 이번에 집에 와서 풀어야죠. 이거 먼저 풀라 이겁니다. 이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36번부터 39번까지 순서 요거가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봐도 수능 문제 푸는 법 하면 다 여기에 빈칸 풀이 비법 순서 삽입 비법 여기 집중돼 있어요. 모의고사 저기 여러분이 인강 사이트 가도
인강 사이트 가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게 수준별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이미학 선생님, 조재훈 선생님이 나눠놨잖아요. 수준별로. 그러면 뒤에 가서 고난도 강의는 얘네들을 어떻게 풀까 하는 그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면 얘네들 풀기 전에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워낙 많죠. 풀기 전에 이쪽을 먼저 풀라 이겁니다. 이건 찍으면 안 돼요. 여기도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제목 풀었어요. 여기 어휘 풀었어요. 그럼 그 흐름 살려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얘보다 더 쉬워요. 23번이랑 30번 비슷하죠? 2점 3점. 근데 이게 더 길다고 그랬습니다. 23번 30번 합치면 얘네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따로 두 개의 글이 따로따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글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의 흐름상 파악하기 쉬워서 중간에 좀 놓쳐도 힌트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43, 44, 45는 선생님한테 들었든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든 얘는 먼저 풀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이거는 먼저 푸는데 얘를 갖다가 뒤로 밀어다니까 맨 마지막에 푸는 거지. 길 것 같으니까. 아니죠. 차라리 얘를 치는 게 낫죠. 항상. 이건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의 제목, 주장, 요지, 요 흐름이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했대요. 고3회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잘하는 놈이야. 나는 문제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파이널 때. 그래서 왜? 뭐 어떤 문제로 줄까? 난 반갑잖아. 어떤 문제로 줄까? 그랬더니 빈칸이나 순서 삽입 얘기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 글의 주제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주제 제목이지. 왜 그거 쉽잖아? 그랬더니 제 생각엔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글에 수능에서 글을 읽을 때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이 글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주장이 이거는 거니까.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지? 그러면 빈칸도 나와요. 글쓴이가 왜 이걸 썼지? 논리 전개 방식이 나오니까 흐름도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리 수업은 2라고 써있는 거 2라고 써있는 건 2학년 모의고사고 3이라고 써있는 거가 하나 더 좋습니다. 조금 이따 할 거 3학년 모의고사입니다. 흐름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고 확 느껴질 거예요. 오늘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바로 일로 안 가고 빈칸이나 이쪽으로 안 가고 아마 주제 제목 요지를 EBS 지문이나 이런 걸 내가 뽑아서 몇 차례 더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겁니다. 나중에 빈칸이나 순서 삽입 가도 결국은 주제 제목 요지를 찾는 거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 전체 주제 제목 요지가 이 전체 수능 전체 구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1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번은 어떻게 되는지. 17번 보시면 도입에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인트로에서. 자, 단어만 빼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이 나올라나? 얘는 시대죠. 집중해서 보세요. 현대 과학의 시대에서 창의성은 그냥 이거는 무조건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be attributed to.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의성은 요것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뭇에 속한 것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뭇에 속한 것으로 보다. 창의성은 어디에 속한 것으로 봐요? 초인간적인 힘, 슈퍼휴먼이니까 초인적인 힘에 즉 인간을 넘는 초능력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창의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뭐 요령을 피든 뭐하든 저건 기본적인 겁니다. 저기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마스터합시다. 어트리뷰트라는 단어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을 당황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자, 어트리뷰트는요 가장 기본형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게 어트리뷰트 A to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A를 나쁜 거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알겠죠? 또는 좋은 거라면 A를 B의 덕분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의어가 뭐냐? 여기 동의어가 ascribe
얘랑 같은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 그런데 C는 이거는 약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의역한 거고 직역은 뭐냐면요. A를 B에 속한 것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에 속한 것으로 보다. A는 B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만약에 그의 성공입니다. 여기 성공이 나온 거예요. 그의 성공은 그의 근면한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번은요. 너무 잘 해석이 되죠. 원래 이 뜻이에요. 그의 성공은 근면함에 속해 있다. 그럼 뭐야? 근면함에 들어있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의 성공. 그의 성공은 근면함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의 근면함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성공한 것은 그가 근면함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의 근면함 속에 그의 성공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 뜻인데 해석을 이걸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니까 이걸 의역으로 만들어 놓고 사전에다 1번이라고 해준 거예요. 사전 편집자가.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면 요거는 잘 되는데 A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A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것처럼 창의성은 초인적인 힘의 탓으로 돌려지다. 이상하잖아. 물론 돼. 창의성은 A를 B에 속한 것을 보니까 창의성은 이게 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2번이 더 완벽한 해석이 다 됩니다. 모든 게. 됐죠? 그래서 창의성은 초능력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어트리뷰트의 명사형을 알아야 됩니다. 어트리뷰트의 명사형은 이 자체가 명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통 S가 붙어서 복수를 많이 씁니다. 아는 사람, 어트리뷰트의 명사형 아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단골 출제, 단골 출제. 이 침묵을 어떻게 할 거지? 이 캄리스는 어떡하지? 꼭 선 캄브리아기 같아요. 막 바다만 있고 이렇게 막 고생돼 막 생물이 생겨날 때 그때 침묵. 직원 조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고도의 개그를 했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속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속성, 특성입니다. 이거랑 이 단어를 같은 단어가 이 단어가 있죠.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property. 그죠? 지금 암기해버리세요. 얘는 재산이란 뜻이 있죠. 부동산 같은 거.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속성, 특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질 이런 게 있죠. 어트리뷰트에 이게 나와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놈의 것이 이렇게 또 말썽을 피냐. 어트리뷰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미치겠어. 이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밑에 써줘요. 모의고사에서 어트리뷰션이 나와. 밑에 써줘. 요즘엔 잘 안 써줄 수도 있는데 옛날에 100% 써줬어. 그러고 놓고 그럼 선생님 암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써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저 뜻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귀인이란 뜻을. 귀가 돌아갈 귀자, 귀향하다 할 때, 귀향 열차할 때 인자가 원인이에요. 그럼 돌아가는 원인이에요. 이게 귀인이란 뜻이 뭐냐면 그의 성공은 그의 근면함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성공은 그의 근면함에 속한 것으로 보다. 그의 성공의 기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면함이죠. 귀인. 이거의 원인 이런 뜻입니다. 보통 원인. 여기까지 알아야 정복을 해야 어트리뷰트가 정복이 된 겁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귀인이란 뜻. 그렇잖아. A는 B에 속한 것으로 보고 A가 1로 들어 이것 때문이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잖아. 그게 귀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원인을 거기 귀속시킬 수 있다. 귀속하다. 됐죠? 이렇게 단절감이 멀어지지?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지. 네 선생님 막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데 저기 뭔 말이지? 막 이러는 것 같아. 여러분 알겠어요? 뭔 말인지? 됐죠? 그래서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단어 알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뼈대는 뭐냐? 얘입니다. 창의성. 오케이. 창의성. 창의성이 나왔어. 창의성은 어디에 속한 것으로 봤어? 초능력에 속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창의성 이거로 초능력. 참신한이죠. 모든 참신한 생각은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연관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연관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모든 참신한 생각. 색깔 좀 바꿔볼까요? 참신함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성. 이게 참신한 생각이죠. 그죠? 초인간적인 힘. 그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이죠. 신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 반복이죠.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그죠? 계속 가볼게요. 이건 이렇게 찾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인간이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창조죠. 어떻게 인간이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뭐에? 신성한. 이게 이 단어 아셔야죠. 신성한 또는 신의 이런 뜻입니다. 신의 행동, 창조의 신의 행동. 이거는 뭐예요? 얘는 얘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 즉 여기에 속하는 거죠. 슈퍼휴먼 포스에 속하는 거죠. 신에 속하는 거죠. 대충 다 보이십니까? 창의성과 신 보이십니까? 댓글이 이루고 있는 거. 계속 가볼게요. 사실상 라틴어 의미입니다. 동사 inspire라는 동사에서 라틴어의 의미는 뭐다? 라틴어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is to breathe into, 숨을 불어넣다입니다. 뭘 반영하면서? 요런 믿음을 반영하면서, 그죠? 요렇게 하면서 숨을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면 숨을 불어넣다 이런 말 나오죠. 어떤 믿음을 반영하냐면 창의성. 여기 또 나오네. 창의성은 어떤 거야? 이거죠. 창의성의 영감이 creative inspiration이 뭐다? 유사하다. 뭐와 유사하다? 이 순간, 창조의 순간, 창조에서의 순간이죠. 이거 또 뭐 나왔어? 신 나왔죠. 신이 처음에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그 창조의 순간과 유사하다는 그런 믿음을 반영하면서 계속 창조는 신에게 속한 거. 창조는 신만 자극하는 거야.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보는 거야. 창조는 신에게 속한 것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왔나 보세요.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허위시간 건 뭐야? 창작이죠. 그죠? 창조는 누구의 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포제스가 소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로잡혀지다는 뜻이에요. 소유되어지다니까 사로잡혀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be possessed by, be possessed with, 뭐뭇에 사로잡혀 있다. 뭐뭇에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어떻게 신성한 영감이란 건 이거 뭐겠습니까? 신성한이니까 신의 영역이죠. 아 이거는 노란색으로 가야겠네. 신의 영역.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플라톤은 썼습니다. 예술은 뭡니까? 창의성이죠. 지금 보라색은 창의성입니다. 얘는 오직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신에서부터 디센디드 아까 전에 우리 배운 단어다, 그지? 배운 단어가 아니라 아까 찾은 단어, 그지? 디센 내려가다. 신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보이시죠? 네. 평소에 이런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글이란 건 앞문장과 뒷문장에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해석 안 된 것도 풀리고 중간에 한 문장 해석 안 되면 어때요? 기조가 똑같은데 지금.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은 신과 연결돼 있다. 창의성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법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는 거 하자는 말 알겠어요? 완전한 해석 이게 아니지 지금. 글의 흐름을 따라 읽는 연습. 이거 배우셔야 돼요 빨리. 자, 계속 가볼게요. 수능 독해 좀 달라요. 수능 독해 강의는. 자,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뭘 봐야 돼요? 벗이 나오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바뀌는지. 봐봐. 뭐가 나오는지. 예술가의 직업은 이건 뭐야? 예술가의 일, 창의성이죠. 이것은 was not imitate.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무 중요한 거 나왔어. 나의 법비는 꼭 난 나오면 뒤에 벗 나오는지 꼭 보세요. 요렇게 세트를 이뤄서 그죠? 난 나오면 벗이 나오는지. 띵띵띵. 신호를 보내. 나의 법비. 이해되시겠죠? 상관 접속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우리 수능에서 A가 아니라 B다. 예술가의 직업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신성하고 이 단어도 꼭 너무 중요한 단어. 아까 어트리뷰트만큼 그건 아닌데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 신성한. 그 다음에 sacred. 이건 초월적인. 이 단어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초월적인. transcendent. 알겠죠?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신성한이 들어갔으니까 초월이니까 신의 영역이죠. 예술은 신에게서 나온다. 예술은 됐죠? 예술은 단지 희미한 뭡니까? 창백한, 희미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창백한, 빛바랜. 만약에 pale wall 하면 뭐예요? 빛바랜 벽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창백한, 빛바랜, 희미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방입니다. 뭐에? 아이디얼. 이거는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의 세계, 아이디어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이 얘기할 그런 것의 완벽의 모방인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완벽은 누구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신의 영역인 겁니다. 완벽이에요. 그리스의 예술가들은요. 이건 누굽니까? 그리스 예술가들 창작자들이죠.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낫이 나오네요. 벗이 나오는지 봅시다. 어디 있냐 벗. 벗이 없네 이거는 그냥. 요게 벗을 역할하면 모르겠다. 그냥 이건 낫이네. 맹목적으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현실에서 그들이 본 것을, 현실에서 그들이 본 거는 자연이죠. 자연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뭘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초월적인 거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의 이게 뭐예요? 초월적인 거죠. 뭐 현실 밑바닥에 놓여있는 언더라인 한 단어 되게 중요해요. 뭐뭐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밑바닥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근본에 있는 현실에 그 기저에 있는 그런 진정하고 순수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한 결과를 낳으면서 이러한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낳으면서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타협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뭐와 뭐 사이에 그 다음 말은 어렵습니다. 추상과 그 다음에 정확성이라는 여기는 이제 미술사 공부한 사람은 알겠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추상과 정확성이라는 뭐 사이에 타협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현실 밑바닥에 있는 이 신이 내려주신 속성 신성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17번 주제를 가진 적절한 것은 1번 컨플릭트 하면 충돌하는 관점이죠. 예술가의 역할에서 충돌하는 관점? 아니죠. 창작은 신의 거에 속한 것이다 이 뜻이죠. 2번 긍정적인 영향 어디에 있어서? 창작에 있어서 모방의 긍정적인 영향 땡. 3번 기억 예술의 기억 종교적인 믿음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기억 땡. 4번 신 뭐의 원천으로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신 어디에서? 현대 이전의 예술. 4번 4번이죠. 이해됐습니까? 창의성의 원천에서 너무 명확하잖아. 이렇게 따지니까 이거를 읽는 법을 좀 연구합시다. 됐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모르는 단어 정도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모르는 단어 정도 이렇게 조금 형광펜으로 칠하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정도.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오늘 여기 나온 단어들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써준 거는 자, 쭉 지우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랑 나랑 어떻게 독해가 다른지 봅시다. 난 어떻게 쑥쑥쑥 치고 나가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영양분에 접근하십니까? 접근하다는 단어 이 단어 모르면 곤란하겠죠. 이건 아셔야죠. 접근하기. 그리고 항상 이 단어가 나오면 선생님은 주의할 단어가 이 단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얘는 평가하다. 항상 이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내신 때도.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영양분이죠. 여기 다 기본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별말 없습니다. 그냥 기본 단어에 써주는데 별말 없으면 능률복합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분에 접근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에 접근합니까? 뭘 가지고서? 더 적은 영양을 가지고서. 그죠? 환경에 대한 더 적은 영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얘기해본 게 뭐예요? 우리가 식량을 얻는데, 영양분을 얻는데 환경에다 덜 영양, 환경에 대해서 생각 좀 하자 이거죠. 환경 좀 생각하면서 먹자 이겁니다. 그치?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환경에다가 영양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겁니다. 이게 뼈대죠. 그래서 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면서 글이 어떻게 가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서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냐? 기여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요소는 가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서 동그라미 연결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아까처럼 선명하게 연결되는 게 있고 조금 응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양분이죠. 그 다음에 환경이죠. 여기서는 색깔 바꿔볼게요. 영양분을 빨간색으로 하고 영양분을 보라색으로 하고 환경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뒤에 게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도 없고요. 농업의 가장 중요한, 그죠? 농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 이게 환경이죠. 환경 중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게 영양분이죠. 가축입니다. 얘를 줄여준 거예요. 환경에 대한 거의 구체적인 것으로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 중에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글이란 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써도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앞에랑 연결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는 겁니다. 그 고리를.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전 지구촌 차원에서, 그죠? 전 지구촌에서 비프 캐틀, 그죠? 비프 캐틀 유구죠, 유구. 소고기를 이게 소고기니까 소고기로 만들려는 소와 밀크 캐틀 이거는 그 저기 뭡니까? 젖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유를 짜는. 그래서 유구와 젖소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저거죠. 영양분이죠. 얘네들은 have most significant 가장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나오겠죠? 어디에? 가장 심각한 영향. 어디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의 측면에서 in terms of. 즉 이건 기후변화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해석 잘하고 싶으면 and나 or나 but이나 꼭 세모를 그리세요. 양쪽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양쪽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어디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이걸로 해도 되겠네. 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be responsib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에 책임을 집니다. 이것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뭐의 원인이 돼요? 바로 전 세계 CO2 배출의 41%, 총 온실가스 배출의 20%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영향의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구체적인 숫자로. 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영향의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됐죠? 영향의 구체적인 숫자. Atmospheric increases in GHGs. 온실가스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온실가스에서의 그죠? 온실가스에 있어서의 기후적인 증가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나가 나오는 것 같은 건 아닌데 여기까지 글이 잘 속했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환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양분에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축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여기서 D2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번에는 온실가스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 영양분 중에 구체적으로 6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온실가스의 배출하는,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유구, 이런 가축 말고 젖소랑 유구로 대표되는 요번에는 차량, 어떤 건지 보세요. 대기 중에 증가입니다. 온실가스에 있어서의 어디? 트랜스포트, 운송, 랜드 클리어런스, 개간, 가축 말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메탄 배출, 그 다음에 곡물 경작, 알겠죠? 그런데 이게 가축이 바로가 아니라 어떤 것과 연관된 건 가축이 여기 나오네. 가축산업 자체, 가축도 그렇지만 가축산업과 연관된 1, 2, 3, 4에 의해서 야기된 이러한 온실가스에서의 대기 중의 증가가 주된 동인입니다. 원동력입니다. 드라이버스. 알겠죠? 운전하는 거, 몰고 가는 거. 뭐 이면에 전 지구적인 온도에서의 증가, 그죠? 지구적인 온도에서의 증가가 뭡니까?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적인 온도에서의 증가가. 그죠? 이런 것들, 즉 뭐다? 가축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가축 산업을 둘러싼 1, 2, 3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럼 답이 다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와 대조해서 conventional,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보세요. D2에서 D3로 하나 봅시다. 전통적인 가축과는 D3로 가는 겁니다. 가축 산업에서 전개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통전기였다면 이번엔 전개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축과 대조적으로 곤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미니 라이브스탁. 작은 가축으로서의 곤충은 낮은 온실가스 배출자죠. 낮은 온실가스 배출자이면서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적은 최소의 땅을 상용하고 그 다음에 이건 피드에서 온 거죠. 뭐뭇을 갖다 먹이다. 먹어지다라는 뜻이죠. 그죠? 먹여지다. 사료로 어떻게 이런 것을 먹여지다. 음식이 먹여진다는 겁니다. 음식으로서 음식 폐기물이 먹여진다는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경작된 곡물보다는, 소 같은 건 경작된 곡물을 먹거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음식 폐기물, 쓰레기 가공한 거 먹거든요. 음식물 처리하는 거. 얘네 잔반 처리 대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길러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가축은 또한 뭘 피하면서, 이런 온실가스를 피하면서 뭐에 의해서 야기된 거리죠. 장거리 운송에 의해서 야기된, 어디서나 길러질 수 있으니까 굳이 풀이자라는 곳에서 안 해도 되거든. 그냥 그 원하는 곳 바로 옆에서 곤충 기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과 연관된 그러한 온실가스를 갖다가 피하면서 어디에서나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곤충 보고는 이제 앞으로 대세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요, 대학교 가서 곤충 보고 장사하세요. 대세요. 아니 여러분 좀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생이면 한번 도전해보겠어. 내가 음식업에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 운영하겠어.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 굉장히 커지려고 하고 있거든. 한국은 없잖아. 내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연락을 하는 거지. 그럼 그쪽에서 당연히 관심 보일 거 아니야. 막 노력하고 창조적인 거에 대학 한국만 하니까 지점을 내면 날 줄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막 블로그 하면서 곤충 보고에 내가 2인조가 되는 거지. 곤충 보고. 그게 저 좀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42전에 나가겠습니다. 어저께 기사에 나오더라. 50살 되니까 나가. 근데 그렇게 쫓아내면 걸리잖아. 어떻게 해요? 혼자 보직 발령을 해줘요. 보직 발령을 해서 짐 두고 찾아가니까 방이 없어. 서 있어야 돼. 나가라고는 얘기 안 해. 쪽팔리잖아, 동료들한테. 그것도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와, 그거 하겠습니까? 생각 잘하세요. 대학교 가서. 잘하죠. 자, 만약 우리가 증가시킨다면, 곤충의 섭취를 증가시킨다면,
그리고 감소시킨다면 고기의 소비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이제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죠. 이런 거에서 그 지구의 온난화의 가능성은요. 뭐 그 식품 시스템에 의한 지구 온난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죠. 영향을 우린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죠. 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necessity of dietary 식단 이동의 필요성. 쉬프트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변화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곤충을 먹는 것으로 변화. 답은 1번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영향을 덜 끼치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갖추기.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곤충으로 바꾸자 이 얘기잖아요. 되셨습니까? 명확하게 아셨죠? 네. 이거 되게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길 찾아가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네, 이런 걸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20번 마지막입니다. 20번만 하나 더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0번 역시 선생님이 이거 지우는 동안 한번 역시 해석해 보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형광펜 한번 칠해보세요. 요거하고 좀만 쉽시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건 어떻게 뚫고 나갔나 봅시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걸 박살내도 한 두세 문장 박살내도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꼭 아셔야죠. 이 턴저웃이라는 이 시스템은 아셔야죠. 이 프로브랑 같은 거죠, 그죠? 이 프로브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뭐뭐로 판명되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뭐로 판명되다. 자, 뭘로 판명되다 봅시다. The secret 비밀입니다. 우리의 최근에 연장된 라이프 스팬 하면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프 스팬이 수명이에요. 우리의 최근에 길어진 수명이죠. 그죠? 평균 수명은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쓰고 그냥 수명은 라이프 스팬. 알겠죠? 우리의 최근에 길어진 익스텐드가 연장하다 늘리다니까 그 수명의 뒤에 비밀은 is not. not이 나왔으니까 어디 벗이 나왔나 보세요. 여기 벗이 여기 있네요. 그죠? 항상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not이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벗이 여기 있죠. 그죠?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는 뜻이죠. 뭐 때문이 아니라 유전학에 의해서 옛날 못 고치던 불치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또 적자 생존 이 단어 꼭 아셔야 되죠. 자연 선택이라는 뜻인데 이건 적자 생존이죠. 알겠죠? 진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선택 적자 생존 때문이 아니라 여기 투가 여기 있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부단한 릴렌틀리스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있습니다. 쉼 없는 컨스턴트의 뜻입니다. 멈춤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부단한 항구적인 향상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향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표준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런 향상. 생활 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인트로에서 뽑아낼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트로 읽을 때 여기서 뽑아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을 담아서 읽으려고 그러죠. 인트로 할 때. 뭘 뽑아낼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는 비밀도 아니죠. 길어진 기대수명입니다. 길어진 기대수명은 뭐 때문이다? 향상 때문이다. 유전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의 향상 때문이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다. 이게 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비밀이고 뭐 다시고 우리가 길어진 이유,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있어서의 향상 때문이다. 영혼을 담아서 뽑아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가보세요. 프랑, medical. 자, medical health perspective. 의학적 관점에서.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건 보건의료적인 공공건강이니까. 알겠죠? 공중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여간 이게 중요합니까? 나한테는 뒤에 엔드는 아니죠. 그냥 의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this development. 이러한 발달. 이 발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 그치? 이러한 발달은 이것과 같습니다. Nothing less than은 이것만큼 이 뭐뭐와 같습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것만큼 적지 않습니다니까. 이것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직역해봐. 요것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뭐뭐와 같습니다. 직역해도 되죠? 그죠? 뭐뭐보다 적은 것이 봐봐. 뭐뭐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THING로 끝난 건 뒤에서 꾸며주잖아. 뭐뭐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니까 뭐뭐와 같습니다. 게임 체인징이라는 단어 선생님 몰랐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이 있잖아.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야 제대로 하면 끝났어.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그죠? 어떤 건 엄청나게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게임을 바꿔버리는, 판도를 바꿔버리는 뜻이에요. 그죠? 게임 체인징과 같습니다.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판도를 바꿔버리는. 굳이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근데 판도를 바꿔버리는 하면 멋있는 말이긴 한데 게임 체인징 하면 좀 더 멋있게 느껴지잖아. 게임 끝났어. 예를 들어서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간단히 해봅시다. 주된 질병입니다. 뭐와 같은 주된 질병이에요? 스몰폭스 천연두라는 병이 있었어요. 폴리오, 소아마비예요. 미즐스, 홍역입니다. 요 단어는 요즘에도 가끔 나오죠. 그냥 홍역이 다시 유행하려고 합니다. 홍역이. 그래서 천연두라는 거 질병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명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소아마비. 소아마비도 없어졌죠? 예방접종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은 주요 질병들은 이 eradicate라는 단어도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어요. 이건 remove의 뜻입니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없앴는데 remove thoroughly예요.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박멸시키랍니다. 박멸시키다. 알겠죠? 제거하다. 뭐에 의해서? 대량의 백신 접종이죠. vaccination 하면은요. 백신 접종. 대량의 백신 접종에 의해서 어떻게 없어졌습니다. 별로 필요 없다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야?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습니다라니까? 주요 질병은요. 선생님 백신 접종은 생활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인 차원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뒤에 나오겠지. 이런 백신 접종 때문에 박멸되어 온 건 맞는데 다른 게 또 나오겠지. 생활 수준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백신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지만 아까 게임 체인징이라고 한 거 있잖아.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 생활 수준의 향상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나은 생활 수준이 글을 앞서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더 나은 생활 수준이 뭐에 의해서 성취된 겁니까? 뚜루 향상. 아까 또 향상도 나왔잖아. 있었잖아. 향상. 그치? 어디에 있어서? 교육과 주거와 영양분과, 이건 위생이라는 뜻이에요. 세니테이션 하면 위생 시스템. 공중화장실 같은 거. 사실 되게 위생적이어야 됐잖아. 그런 위생 시스템에서의 더 나은 생활 표준이,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상당히 실질적으로 substantially. 상당히 실질적으로 줄여왔습니다. 뭘 줄여왔습니까? 이런 거죠. malnutrition. 영양실조. 머리니까. 영양실조. 그 다음에 전염병이죠. infection. 전염병을 갖다 줄여왔습니다. 뭘 하면서?
이런 거를 하면서 예방하면서 많은 불필요한 죽음을 예방하면서 그러니까 백신도 역할을 했지만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게 컸다는 거죠. 더구나 벗이 안 나왔어. 더구나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그런 기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뭐인지 아니든지 간에 레프리제이션, 냉장, 냉동 그죠? 냉동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막기 위한 부패를 막는 겁니다. 썩는 거, 부패, 스포일러스. 부패를 막기 위한 냉장 기술이든지 웨더워나 체계화된 쓰레기 수거, 쓰레기죠, garbage가. 요즘에 쓰레기 수거 되게 저거 하자. 우리가 신경 안 쓰잖아. 쓰레기 수거이든지 간에 대중에게 이용 가능해졌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뭘 제거했냐? 많은 공통의 병원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건 엔드이시죠. 이러한 인상적인 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쉬프트 이동 변화 알았죠? 쉬프트가 나오면 이동이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인성적인 이동이 생활 수준에서 전반적인 향상이죠. 나도 언니가 나왔으니까 버더울스가 나오네요. 뭐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문명이 먹는 방식은 문명이죠. 시빌라이제이션 하면. 그리고 이건 문명 사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 방식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determine 이것이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문명 사회가 살고 죽는 문명 사회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고 죽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그 얘기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크게 끼쳤다. 평균 수명에, 기대 수명에. 1번 ways to raise 올리는 방식 대중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는 방식 땡. 2번 효과 향상된 영양 결과 어디에서?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땡. 아이 성장 안 나왔죠. 3번 요소 더 긴 라이프 익스펙턴시 이게 뭐라고요? 기대 수명에 기여하는 요소들 의료도 있지만 더 나은 생활 수준 때문이다. 3번 될 수 있죠. 4번 수요 더 나은 의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기반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더 나은 의료적 기반 시설을 만들고자 설립하고자 하는 요구 아니죠. 마지막 5번입니다. 컨트로버시 논쟁. 뭐에 대한 논쟁?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바꿀 거라는 이런 거 아니죠. 보이십니까? 변명 정확히? 제가 끝까지 해석해줬지만 실은 여기는 사정으로 해준 거야. 그냥 좀 뭐하니까 앞에서 답 나왔죠 이미. 체인지가 좀 그렇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